안녕하세요. 한투현은 K스탑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한투현도 특정 종목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한투현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투현이 굉장히 신중한데 금융당국의 경고가 직접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한투현은 한 발 물러나서 K스타 운동의 규칙을 수정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혹시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공매도 반대 운동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응원하는 것도 그렇고 직접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법인데 응원할 개인 투자자는 없고 불법인데 직접 참여할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없겠죠.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투현은 K스타 운동의 위법 가능성을 점검하고 합법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안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유의사항이 있었을까요? 금융당국은 유의사항을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중 2가지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근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3장은 부정거래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제178조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제178조의 2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설명합니다. 보통 법률은 178조, 179조, 180조 순서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다른 법률과 다르게 178조, 178조의 2, 178조의 3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79조가 등장합니다. 왜 178조 다음에 179조로 넘어가지 않고 178조의 2라고 했을까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는 2014년 12월 30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178조의 3도 같은 날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본시장법 제178조만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를 추가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자본시장법 제3장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모아놨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가 부정거래 행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178조의 2로 넘버링을 하고 가까이 위치시켰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신설된 법률이라고 해서 패턴 없이 제300조라고 그냥 넘버링을 했다면 법률이 체계도 없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종이 서류로 법률을 본다면 페이지를 앞뒤로 넘겼다 돌아왔다 했을 겁니다. 실수로 빼먹고 검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178조의 2로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검토하는 실무자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법률에서 눈을 살짝 내리기만 하면 곧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법률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고 간단하죠. 이렇게 2014년도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왜 도입했는가? 영국과 유럽연합을 참고하여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를 새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유럽일까요? 유럽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한국법은 독일법을 개수하였습니다. 개수는 한자로 이을게, 받을 수를 사용합니다. 이어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법은 영미법이 아니라 독일법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있는 유럽연합을 참고하여 2014년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법률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라는 규제의 취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벗어났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미 178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라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178조를 벗어나는 희한한 사건들도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어떤 행위가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178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분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보아왔을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하고 수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난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가상화폐로 인한 범죄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고 하죠. 이와 같이 기존의 제178조만으로는 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률 조항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벗어난 범죄를 커버하기 위한 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 거래에서는 규제되지 않고 있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고요. 해킹이나 절도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계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불건전 행위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은 좀 더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게 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건전한 주식시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정해 주실 겁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은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전부를 뱉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뱉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내고 남는 돈은 내가 가지려고 계산기를 두드린 범죄자가 있다면 그 이상으로 뱉어내서 적자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법률은 2014년 12월 30일에 신설되었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미 시행되고도 5년이 넘었습니다. 자, 다시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를 보면 1번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언급하고 2번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위반 시 불공정 거래 행위는 형사처벌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재 수단이 다르죠. 기존에 있던 178조는 형사처벌이었고 새롭게 신설된 178조의 2는 1.5배 과징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178조의 2를 살펴봤는데요. 큰 틀이 머릿속에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법률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